변절자라 얘기하고 쓰레기라 얘기하고 부역자라 얘기를 하는데 네. 변절자가 뭡니까?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그러니까 유린하고 네. 그들을 못 살게 구르는 그 폭압적인 그 북한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김정은 1인 독재에는 옹호하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 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아직까지도 8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뭐 22대 국회에서 또 의원님이 유명해지셔가지고 예. 아니 또 이 유명해지신 이유 중에 하나도 또 네. 사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 네. 아이고, 예. 또 원인이기도 네.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실 것 같기도 네. 한데 이 뭐 전체주의 발언 이 영향도 좀 있지 네. 않나 싶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청문회 때 요때인 것 같은데 요때 상황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냐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참 그 사건이 아직 여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던데 네. 보도도 되고. 네.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역사상 유례 없는 네. 장관급으로는 3일을 진행한 최초의 네. 인사청문회였고, 그리고 이게 이 3일로도 모자라서 3일이 이제 국회법상의 인사청문법상의 정해진 최대 날짜입니다. 3일이.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현안질이라는 명분으로 하루 추가했어요. 네, 그래서 3+1 나흘 청문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청문회 도중에 이진수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성 그리고 뭐 협박 어떤 그런 게 너무 만연한 어떤 청문회였어가지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이 청문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른 어떤 의견을 어떤 생각을 허용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생각이 다르면은 막 뇌구조가 다르다 그러고 막 DNA가 다르다 그러고 하면서 네. 인신공격도 뭐 서슴지 않고 이런 어떤 그리고 협의와 소통 자체도 없는 네. 그런 인사청문회를 두고 제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나는 이거 인민재판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김영 간사께서 신상 발언을 하시겠다고 이제 손을 드신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막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말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항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중재를 하시고 끼어드시다가 제가 이게 인민재판 아니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거기다 대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시다 보니까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싸우고 있던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리고 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도 국회가 아닙니까? 전혀 상상을 못 하던 얘기니까 이게 귀에 안 들린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 달라. 네. 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그 워딩을 이제 확인한 거죠.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었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의원님도 뭐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개인적으로 네. 사과를 네.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좀 하셨고 그때 네. 이제 이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뭐 글쎄요. 진정성에 대한 부분은 네. 사과를 하신 본인만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진정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제가 느꼈던 분노, 네.
정말 그 한 인간 국회의원이라는 걸 떼놓고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심한 욕설이 나올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자제하려고 네. 이제 왜냐면은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지고 묻고 한번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네. 기습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신 거란 네.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었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참 그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사과를 받는 게 맞다라고 네. 판단했습니다. 네. 그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기로 이 이제 어쨌든 그 전체주의 이 발언 나온 네. 게 의원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그 인민재판 말씀하셔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 공격. 인민재판이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한 모델이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네.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논란이 굉장히 커졌는데 네. 이때 말씀하신 이게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의원님이 보시기로는 인민재판이라고 느낄 정도의 조금 네.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거죠. 왜냐면은 일단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네. 외모 비하가 그 서슴없이 일어났었고 네. 막 그 질의를 하시는데 네. PPT에 막 그 혼법하는 후보자 막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네. 그리고 아예 다른 생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네. 내 구조가 이상하다, DNA 이상하다 그러고 44년간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네. 공적 마인드가 의심된다. 네. 아니 그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헌혈이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헌혈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회의 운영 자체가 아예 그냥 저희 여당의 의견을 묻지 않고 네. 협의와 소통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그냥 그 인사청문회 자리에다 앉혀놓고 집단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면 인민재판이 아니면 뭡니까? 저는 거의 북한에서 하는 그 사상투쟁 회 무대 네, 위에다 네. 올려놓고 한 사람 올려놓고 집단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하고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예. 후보자 방통위원장 행정기관에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리인데 인사검증 자리인데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을 위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 최소한의 어떤 선이 지켜져야 되는 선이라는 것도 있고 한 인간의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전부 무시해 버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2인 체제로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거 네. 관련해서 이제 이게 위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청문회를 이제 단독 채택을 해서 그렇죠. 또 다시 이제 2차 청문회 이제 뭐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라고 해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청문회 이제 다녀오셨는데 이제 오늘 한 네. 거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네. 예, 다녀오셨는데 네. 이 2차 청문회는 그러면 네. 그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셨던 그 청문회와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그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큼은 아닌데 네. 정말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제가 이제 이진숙 죽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이진숙 죽이기에 이은 김태규 네. 직무대행 죽이기가 아닌가.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오후에 이제 그 속개를 하면서 네. 이제 보니까 그 우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네. 증언 거부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증언 거부를 이유로 이제 고발하는 네. 그걸 망치를 두들기시더라고요. 네, 최민희 위원장께서.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증언 거부로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 네. 박문진하고 이제 KBS 이사진을 이제 선임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회의에 대한 속기록 네. 그걸 제출해라라고 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제출을 하려면 이게 그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네. 그 위원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네. 그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속기록을 보고 정리한 걸 보고 나서 이제 각 위원들께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걸 접수해서 그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날짜 이런 네. 것들을 정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도 해야 돼. 이게 그 속기록도 확인도 하고 그다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돼가지고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네. 의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출할 수 없게 원인을 민주당에서 제공을 하고 네. 제출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을 증거 거부한다고 이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막말이 난무했는데 네. 이번에 선임된 이사들 이름 불러봐라 라고 하면서 기억력 테스트나 하고 있고. 그랬나요? 왜냐면 지금 저 KBS 이사진 7명 한 11명 총 11명인가를 임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해라 불러봐라라고 기억력 테스트하고 네. 그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건방 떨지 말라 그러고 팔짱 끼고 얼굴 비비지 말라 그러고 네,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협박과 정말 그 망신 주기가 난무하고 네. 있는 또 청문회다. 그 2인 체제 의결 외에 뭐 또 다른 쟁점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지금 보니까 뭐 기본 쟁점은 이제 2인 체제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주로 쟁점이었고 아니 그 저희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출연하셔서 네. 그 방통위원장 탄핵이 1년 새 3번이나 됐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예수님 공자님이 방통위원장으로 와도 탄핵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계속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지극히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이제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숙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왔더라도 당신들은 탄핵했을 거다. 예.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로지 그 공영방송 이사진을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된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들을 이제 해고하고 네. 새로운 이사진들을 임명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선임된 사람들을 뭔가 불법적이고 뭔가 절차상 합법하지 않다,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고 뭔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존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해놨던 야당 친야 성향의 이사진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한 이 구조를 기울어진 언론운동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2인 체제의 어떤 어떤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2인 체제가 된 것도 결국에는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입니다. 예, 국회목 3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목 2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에 2023년 3월에 임명했던 그 위원 후보자를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통령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때 이제 어떤 그때 나왔던 후보자의 어떤 적절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이제 판단을 이제 의뢰를 한 상태에서 법제처가 이걸 판단을 유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정상화시키려면 민주당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 몫이 추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 뒤로 아예 그냥 뭐 대통령 임명 안 하니까 하고 그다음 다른 후보를 추천을 안 하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네. 새로운 후보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새로운 후보가 만약에 추천이 안 된다 그러면 기존의 이사진, 그러니까 위원들, 방통위원들을 네. 임기를 자동 연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국회 몫을 한 번에 3명을 동시에 추천하는 건데 차라리 뭐 1년 단위로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추천하면은 그나마 이제 그 2인까지 안 가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의원님 모시고 네.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과방 얘기가 좀 계속 얘기가 돼서 네. 민주당 소속 또 과방위 의원님 얘기도 좀 들어보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좋습니다. 양쪽 다 들어봐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또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님도 모시고 관련 얘기도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의원님이 이제 어쨌든 초선으로 이제 오시면서 네. 국회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간첩죄 개정안도 발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적용 범위가 이제 원래 적국이었는데 네. 외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개정안 내셨는데 이 취지 그리고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이번에 네. 그 우리 이제 그 정보사인가요? 거기 이제 블랙 요원들 블랙 요원들 우리 요원들에 대한 네. 휴민트에 대한 그 정보가 이제 사고가 좀 터졌죠. 사고가 나서 네. 저 북한으로 넘어가고 우리 모든 이제 그 휴민트 요원들이 다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휴민트가 망가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네. 이 정보가 넘어간 것이 이제 중국인에게 먼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에 그 우리가 지금 적국으로만 이제 현행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적국으로만 되어 있으면 북한으로 직접 넘어간 게 아니면 이걸 간첩죄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외국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걸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제일 그 주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를 상대로 심각한 어떤 안보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이고, 우리에겐 제일 큰 위협이죠. 이것에 대한 것도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 엄중한 사안으로. 그래서 저는 적국이라는 걸 표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네. 적국 플러스 외국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이 외국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이나 혹은 외국인 단체에 네. 정보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그 확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 외국인, 외국 단체에 누설한 자도 것과도,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된다. 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주셨군요. 네. 아, 그 보통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외통위를 가시는데 네. 과방위를 자원하셨다고 네. 예, 들었어요. 네. 그 보니까 그 왜 보통 이 국회 처음 네. 이제 의원님들 오시면 그거 싸움들 하시거든요. 1호 법안 그 등록하는 거. 그래서 보좌진들이 쭉 그 법안 등록하는 거 서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1호 법안 등록했냐.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이 이공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하셨나 보니까 공학도 역할을 하시려고 네. 이렇게 과방위도 지원하시고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일 욕심 엄청나신 의원님이시구나. 제가 그래서 네. 비례 후보 지원할 때도 네. 분야를 과학으로 했습니다. 제 아이덴티티 중에 어떤 탈북민이라는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학도라는 아이덴티티도 있고 청년이라는 아이덴티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모든 걸 다 이제 균등하게 가져가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향후 지금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 시대를 우리가 기정학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기술이 이제 국제적 위상을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고, 저는 장담하건대 향후 100년은 과학기술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방위를 지원한 거고,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이공계 과학기술 중에서도 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고,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과방위가 방송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유배지다라는 오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출신인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손은 누군가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 가방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자원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때문에 과학기술이 다뤄지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언론들에 나가서 이럴 거면은 차라리 과학과 방송을 분리해서 상임위 운영하자라는 어떤 의견 개진을 계속해서 했었고, 뭐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네. 개똥밭에 굴르더라도 네. 가방이가 더 좋다. 가방에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으로 지금 예, 가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가방에서 네. 과학의 일소위인가요? 네. 일소위 잘 네. 안 열리는. 곧 열릴 것 같아요. 열려요? 이제 여론이 이 가방이가 네. 과학기술과 민생 현안이 너무 논의가 안 된다라는 여론의 어떤 비판이 거세지니까 네네. 그걸 의식해서였는지 오늘 네. 아침에 그러니까 청문회를 이제 개회를 하면서 네. 상임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내가 그 소위를 좀 이렇게 법안 소위를 열라고 양당 간사님들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열고 계세요? 하고 두 간사님을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리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이제 준비해서 열리지 않을까. 9월쯤에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의 또 이 주특기가 또 더 예. 제발 바라고 있습니다. 예, 특기 발휘가 또 조금 더 나오겠네요. 네. 그 태영호 의원님이 지난해 뭐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뭐 쓰레기, 부역자 이런 이제 뭐 이런 발언 들으신 거랑 좀 관련이 있기도 한데 국회 들어오셨을 때 이 탈북자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국회가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느끼신 게 좀 있으신지 네. 뭐 개인적으로 좀 있으시면 좀 의견 좀 주셨으면 해서. 저도 이제 그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면은 변절자라 얘기하고 쓰레기라 얘기하고 부역자라 얘기를 하는데 네. 변절자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한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뭐랄까 유린하고 네. 그들을 못 살게 구르는 그 폭압적인 그 북한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악에 대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해서 변절자다 말한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이 의원들의 정말 그들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은 DNA의 어떤 이런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당의 변화가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발언들을 하신 분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말 그 종북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여전히 김정은 1인 독재는 옹호하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2016년에 통과가 됐는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아직까지도 8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민주당 그 이사들을 선임하지 않아서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생각과 어떤 그 관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루빨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 인권 재단에 야당목, 민주당목 이사들을 추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탈북민 관련 정책에서 그 의원님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요. 네. 그 제3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 교육 관련해서 그게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그걸 모르다가 의원님 그 영상을 보고 이 친구들은 교육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교육은 받는데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에 오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착 지원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정착 지원에는 여러 가지 뭐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착 지원이라든가 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육 정착 지원,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 입학할 때 뭐 탈북민 전형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등록금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생활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딱 탈북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탈북민이라는 것 규정은 북한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럼 제3국에서 출생한 자는 탈북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탈북민인데 제3국에 와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이 친구는 한국에 왔을 때 탈북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어머니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네. 적응하는데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자리도 새로 얻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애까지 이제 돌봐야 되는 네.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정착에도 이제 지장이 되고 네. 애한테도 이제 애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학교 가는 게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서 네. 이 친구들의 어떤 성장을 바른 성장을 도와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친구들이 그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복합적인 아이덴티티예요. 엄마는 북한 사람이고 네. 또 한국에 왔는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네. 그다음에 언어도 대한민국 언어를 한국말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또 우리 한국 학교에서 적응도 잘 못해요. 그럼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과 이런 걸 받다 보면 애들이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굉장히 나중에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의 또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처럼 그렇죠. 살면서. 네. 근데 이 친구들을 잘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이 향후에 통일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어떤 멀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아이덴티티를 갖고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량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교량 역할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친구들을 잘만 성장시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잘 성장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비중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런 걸 그런 시선으로 찾아내서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그 의원님 사이트를 가서 보면서 그래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이 국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좀 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이걸 좀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이걸 한 번 더 여쭤봤고 고맙습니다. 이거 외에 또 혹시라도 탈북민 관련해서 정책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저희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좀 알면 좋으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탈북민의 정착과 관련된 법안들도 여러 가지 발의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탈북민을 어떤 시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7월 14일을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그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념식에서 탈북민을 통일의 자산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얘기긴 한데 그 대통령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고 실제 거기 참석했던 탈북민 모두가 완전히 환호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통일의 자산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 탈북민 커뮤니티가 지금 수만 명 되는데 이들이 확실한 통일의 커뮤니티가 통일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역량 강화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정말 역대급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탈북민 커뮤니티가 역량이 강화돼서 이들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확실한 구성원들로 거듭난다면 예를 들면 뭐 저나 혹은 저와 비슷한 잘 정착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난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꿈과 희망이 될 것이고요. 미래 통일 시대에는 이들이 정말 통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완화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정말 확실한 통일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책들을 개발하고 앞으로 진행을 해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좀 보겠습니다.